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경기, 자, 주간 경기, 오늘 주말이죠. 네, 주말에는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0시 이전 경기, 축구 2경기까지 있고, 자, 오늘 가스공사랑 SK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간은 싹 다 올킬이 났죠. 자, 어제 주간이 올킬이 나주면서, 자, 기분 좋게 가져왔죠. 어제 창원 LG가 2차 연장까지 가서 자 마행까지 찍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랑 신한은행은 우리가 편안하게 봤죠. 편안하게 봤고 그리고 중배당까지 싹 다 삼성아주 오바로 갔죠. 자 오바로 가서 이렇게 중배당까지 싹 다 들어왔다는 점. 자 그리고 일단 보시면 오늘 대구 가스공사랑 SK입니다. 이게 분명 이틀 전이었나 SK가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 갔을 때 우리가 자 SK 역배승을 잘 잡았죠. SK 역배승을 잘 잡았고 자 그리고 뭡니까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뭐 직전 경기 이 연패를 끊어냈죠. 연패를 끊어냈고 자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역배 2번을 잘 잡았죠. 홈에서 역배 띄우고 원정에서 대만에서 또 역배 띄우고 자 오늘 뭐 중요하죠. SK도 뭐 가스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자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수원 KT를 홈에서 83대 75로 자 승리를 하면서 자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자 그날 경기에서 보시면 라거나였죠. 라거나. 자 라거나가 자 많은 득점을 올려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인 선수 양우혁이가 3점슛 3개 포함해서 13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승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연패 구간 때 보시면 이 전반전에는 항상 경기력이 좋았죠. 자 많은 점수 차를 이기다가 3쿼터 후반서부터 이 4쿼터 중반까지 자 역전을 허용하면서 자 역전패를 계속 당했죠. 이 4연패 구간 동안 싹 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20점 차 이상 걸렸다가 이 4쿼터에 이 상대방의 자 거센 추격을 받았죠. 22대 2 런이 나왔죠. 다만 자 지켜냈습니다. 자 지켜내면서 드디어 연패를 끊었죠. 경기력만 보면 최근 5경기에서 자 경기력은 전반전 경기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았죠. 다만 후반은 아쉬웠다는 점. 5경기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SK 같은 경우는 직전 이 모비스 상대로 74대 자 87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3연승이 중단이 됐고 자 그리고 주중에 자 뭡니까 이 대만 원정을 갔다 왔죠. 대만 원정을 갔다 오면서 그날 이 88대 79로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 그것도 상대방이 되게 강했죠. 이 푸방이었죠. 푸방. 자 3승 1패로 조 1위로 올라섰죠. 동아시아 슈퍼리그. 자 올 시즌 일단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박빙이에요.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가 4연패를 탈출하면서 자 이 최근 5경기에서 경기력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라거나가 컨디션이 올라와 주면서 자 내외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우혁까지 가세해 주면서 자 백코트진 운영이 조금 편해졌죠. 운영이 편해졌고 뭐 김준일도 최근에 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 전력은 뭐 당연히 가스공사보다 위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빡빡한 일정, 자 이 빡빡한 일정이 자 저는 오늘 후반전의 변수라고 봅니다. 후반전의 변수. 자 가스공사가 전반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후반전에 약하지만 SK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이 체력적인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도 자 상당히 많이 뛰었죠.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뛰었고 자 이 원정에 대한 피로도가 오늘 후반전에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자 위력적이긴 하지만 자 외곽에서 머물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골밑보다는 외곽에서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답답하니까 원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골밑의 우위에는 대구 가스공사가 오늘도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 그리고 최근 가드진의 여유도 가스공사가 조금 더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 가스공사 역배승 자 그리고 프렌 자 언호바는 자 언더 봐야죠. SK 때문에 언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소노대 자 원주 DB입니다. 원주 DB 자 원주 DB고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소노죠. 소노가 이 직전 경기였죠. 소노가 이 직전 경기 모비스 상대로 74대 64로 승리하면서 이 4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고 전반 초반 해먼즈의 파울 트러블 때문에 저는 이걸 이겼다고 봐요. 얘네들이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파울 트러블을 가지면서 주도권을 얘네들이 가져갔죠. 그리고 뭐 이정현, 나이트, 그리고 캔바오. 자, 많은 득점을 내줬습니다. 확실하게 해먼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컸으니까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정관장 상대로 자, 69대 63 승리를 가져갔죠. 이 전반전에 이 저득점이었죠. 저득점. 그리고 이 3쿼터 중반까지는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알바노, 이용우, 자, 이용우, 이 박인웅이가 3점 슛이 터지면서 주도권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3쿼터 때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4쿼터 때도 이 10점 차 우위까지 가져갔죠. 그리고 다만 아반도를 조금 제어하지 못하면서 똥줄승을 거뒀긴 하지만 얘네들이 그날 리바운드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리고 역시나 앨런슨이었죠. 앨런슨 알바노가 해줄 때 해줬다. 자, 올 시즌 일단 DB 홈에서 2번 맞붙었죠. 1승 1패로 박빙이긴 했지만 최근에 앨런슨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알바노도 역시나 제 몫을 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 정유근까지 들어와 주면서 자, 예전 경기랑은 저는 경기력이 오히려 더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수비력 자체도 여전히 원주 DB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소노는 지난 경기 연패를 끊긴 했지만 여전히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주 DB 승 마헨 자, 마헨 어노바는 자, 오버까지 노려야죠. 자, 그리고 KB스타즈 대 우리은행입니다. KB스타즈 대 우리은행인데 자, 이 경기는 이제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은행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은행이 아닌데 뭐 박지수겠죠. 당연히 박지수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항상 이 박지수는 그걸 봐야 되지만 뭐 라인은 뭐 어차피 모릅니다. 이 박지수가 GTD죠. GTD 항상 이 엔비드 같은 이 필라델피아의 엔비드 같은 선수죠. 엔비드 관리 받으면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그리고 경기 중에도 우리가 또 박지수가 자, 형님들이 박지수를 찾을 때 박지수가 벤치에서 쉴 수도 있죠. 자전거 타면서. 자, 그래서 KB스타즈가 자, 직전 경기 이 썸 원정이었죠. 자, 썸 원정에서 자, 70대 자, 5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를 가져갔고 이 전반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끌려갔죠. 다만 박지수가 출전하고 난 다음부터 역전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자, 김소니한테 실점하면서 36대 자, 37로 뒤진 채 전반전이 끝났죠. 하지만 3쿼터 초반서부터 다시 역전에 허용을 했죠. 역전에 성공을 했죠. 허예은, 강희슬이 3점 슛이 잘 터져주면서 54대 52로 3쿼터까지는 박빙이었죠. 그리고 4쿼터 중반에도 이 4쿼터 중반까지 계속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수, 이채은이가 3점 슛이 터져주면서 결국 점수차를 벌렸죠. 오히려 3점 슛에서는 7대7 동일하게 나왔고, 자,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자, 동일하게 거의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턴오버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냥 결정적일 때 박지수가 있었다. 그냥 박지수가 자, 있었다. 이거였죠. 자, 오늘도 박지수는 자, 다 40분을 다 뛰지는 않을 겁니다. 20분 내외로 뛸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상대방은 자, 우리은행인데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랑 홈 경기였죠. 삼성 상대로 자, 홈에서 자, 충격적인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2연패입니다. 2연패. 자, 그것도 2쿼터에 2점을 넣었죠. 2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4쿼터에는 이 삼성이 이 4점을 넣습니다. 4점.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엄지가 그날 이 결장을 했죠. 그리고 이 변화정이었죠. 변화정. 한엄지 대신에 나온 변화정이 잘 해줬죠. 다만 자, 1쿼터 때는 앞서 나갔지만 2쿼터 때 졸전을 펼치면서 이게 스노우볼이 저는 굴러갔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뭐 턴오버에서 뭐 16대 16 동일하게 나왔고, 자, 그리고 3점 슛은 오히려 얘네들이 앞서 나갔죠. 그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가 않았다. 그냥 2쿼터 때 점수를 못 넣었죠. 그리고 자, 김단비가
이 3점에 그친 게 뼈 아팠다. 이게 컸다고 봅니다. 뭐 이명관 13득점, 아야노도 뭐 11득점 올렸지만 김단비가 3득점에 묶였죠. 자, 올 시즌 일단 맞대결을 보면 자, 홈팀이 전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승 1패입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박지수가 지금 박지수가 이 복귀하면서 지금 3연승이죠. 출전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박지수가 빠졌을 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박지수가 빠졌을 때. 자, 그러면 여자 농구에서 이런 많은 핸디는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왜? 자, 우리은행이랑 KB스타즈는 이렇게 많은 핸디가 벌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여자 농구 많이 보신 형님들. 어제도 우리가 뭡니까? 어제도 신한은행 프렌을 본 이유가 뭡니까? 신한은행이 하나만 만나면 잘 비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KB스타즈를 만났을 때 잘 비빕니다. 서로 잘 비비죠. 그러면 박지수가 그냥 40분을 뛰면 정상적으로 뛰면 마엔을 찍을 텐데 자, 박지수가 20분에서 출전 관리를 계속 관리를 받죠. 20분 내외를 뛰게 되면 아무리 한엄지가 빠진다 하더라도 핸디를 KB스타즈 쪽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KB스타즈 우리은행 프렌. 자, 오노바는 당연히 자, 언더 봐야죠. 양팀 다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이죠. 이거는 지금 배변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 2번 이상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간단하죠. 그냥 배논만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되죠. 왜? 저번 경기에서 김정호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논 원툴 팀이죠. 그래서 삼성화재 상대로도 홈에서 자, 3대2 자, 똥줄승을 거뒀습니다. 똥줄승. 자, 김정호가 빠진 여파가 저는 컸지 않나. 25대 27, 25대 19, 그리고 23대 25, 자, 그리고 25대 15, 그리고 5쿼터 때가 자, 19대 17이었죠. 그만큼 배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오늘도 많습니다. 그날 이 배논이 35득점을 해줬어요. 그리고 신영석이가 자, 12득점을 올려줬죠. 다만 신영석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발이 조금 많이 느리죠. 그래서 상대방의 브로킹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체죠. 완전체. 자, 황승빈이까지 복귀해주면서 이제 날개를 달았죠. 2연승을 하고 있고 모카 상대로도 3대1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죠. 자, 2세트 뭐 상대범실로 쉽게 따냈죠. 뭐 25대 16. 하지만 3세트 내줬지만 뭐 4세트 때 듀스를 이겼습니다. 역시나 레오였죠. 레오, 허수봉. 자, 이 두 선수한테 무려 43득점이 나와줬습니다. 43득점.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자, 이번 경기는 당연히 자, 완전체 현대캐피탈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리시브 불안은 있긴 하지만 자, 공격력으로 몰아치는 게 현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 사실상 자, 그냥 배논 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논 쪽으로. 이 정도가 크다 보니까 그냥 배논이 막히면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마옌, 자, 오노마는 언더 봐야죠. 언더. 자, 언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대 BNK 썸으로 넘어갈게요. 자, BNK 썸이죠. 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우리은행 원정이었죠. 이 아산 원정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51대 44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2연승에 성공을 했고, 시즌 첫 2연승입니다, 형님들. 시즌 첫 2연승. 자, 전반전에는 공격이 조금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렸지만, 조수아가 2쿼터부터 맹활약을 해줬죠, 조수아. 맹활약을 해주면서 이 17대 2 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가져갔다. 가져갔고, 자, 이 조수아가 그날 15득점, 뭐 강요리미가 10득점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BNK 선 같은 경우는 자, 홈에서 이 KB스타즈 상대로 자, 57대 50. 자,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계속 3쿼터까지는 박빙이었죠. 그리고 4쿼터 때
예, 그냥 결정적일 때 박지수하고 이채연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뭐 김소니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죠. 자,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소희가 그날 13득점을 올려줬지만, 나머지 선수들한테, 조금 아쉬웠다. 자, 올 시즌 모두 맞대결을 보면 홈팀이 가져갔죠, 홈팀이. 1승 1패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역시나 용인입니다. 용인 원정은, 쉽지가 않아요. 누가 가던 간에.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3점 라인에서, 자, 상당히, 잘 터져주죠. 잘 터져주고, 그리고 골밑도 강하다 보니까 자, 세컨 찬스도 많이 납니다. 이 세컨 찬스가 났을 때, 자, 거기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죠. 뭐 윤혜빈, 그리고 누굽니까? 조수아, 이 조수아 리그 최고의 가드진이죠. 최고의 가드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쉽게 풀어날 가망성이 많다. 자, 그리고 최근 BNK 썸이 2연패 동안 보면 2경기 연속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 자, 김소니아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이 찬스 때, 자, 에어도 많이 나오고, 볼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BNK진도 뭐 가드진이 탄탄하지만, 높이에서는 당연히, 높이의 의의를 가져갈 팀은 삼성이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홈에 비해서 올 시즌에 원정의 BNK 썸은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삼성생명, 자, 역배승, 프레. 자, 언어반은, 저는 이 경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대, 자, 흥국생명이죠. 흥국생명. 흥국생명이고, 자, 우리가 직전 경기였죠. 자, GX가 이, 도로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25대 21. 자, 그리고 25대 21. 자, 그리고 17대 25. 그래야 우리가 GS 프렌을 가져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21대 25. 자, 그리고 11대 15로 패배를 했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역시나 레이나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 실바 쪽으로, 자, 몰리는, 거를 제어를 해주고 있죠. 이 실바, 유서연, 그리고 레이나죠. 레이나. 이 삼각편대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이 범실 싸움에서도 크게 안 밀렸죠.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자, 홈에서 이 기업 상대로 3대 0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3연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연승. 뭐 블로킹, 뭐 서브, 뭐 범실에서도 얘네들이 압도적인 자, 승리를 가져갔죠. 거기다가 뭐 피치, 레베카가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에 1승 1패로 뭐 박빙이긴 해요.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놓고 보면 자, 정윤주까지 많이 올라왔죠. 거기다가 이 세터진의 불안감을 이나연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서브 공략도 상대방 서브 공략도 잘해주고 있죠. 자, 분명 GS 칼텍스가 이 실바라는 리그 최고의 용병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바의 의존도는 뭐 삼각편대가 잘해주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실바 쪽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에 결정력이 자, 범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결정적일 때. 자, 범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많이 갈린 것 같아요. 많이 갈린 것 같고, 그 레이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라인에서도 당연히 흥국생명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블로킹 라인에서도 흥국생명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흥국생명, 자, 역배승, 자, 그리고 프렌. 자, 그리고 언어반은 자, 당연히 오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오버.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형님들. 울산 모비스 대 자, 수원 KT입니다. 수원 KT. 자, 수원 KT고, 자, 이 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소나한테, 자, 패배를 했죠. 소나한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얘네들이, 자, 5연패에 빠졌죠. 5연패. 8승, 16패인가? 아, 맞나? 홈 5연패입니다. 홈 5연패. 홈에서 5연패에 빠졌죠. 자, 리그 9위입니다. 리그 9위. 자, 해먼즈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파울 트러블이 최근에 많이 갈리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직전 경기 보시면 28대 45 압도적으로 당했습니다.
압도적을 당했고, 그리고 최근에 실책도 많아졌죠. 실책도 많아지면서 너무 많이 지금 상대방의 속공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이 가스공사 상대로 이 3연패에 빠졌는데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자, 그게 외곽입니다. 외곽. 1쿼터에만 3점 슛을 6방을 맞았어요. 6방을 맞으면서 9대 28이라는 이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왔죠. 여전히 자, 얘네들이 리그 초반에 보시면 자, 수비력이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에 실점률이 엄청납니다. 실점률이 뭐 80점 이상 맞고 있죠. 그만큼 수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자, 현대모비스 연속 경기에서 자, 이 경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 리바운드 그리고 실책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점.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KT가 전반 약세에 불과하고 후반에는 그래도 모비스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홈에서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자, KT는 그래도 패배 속에서 후반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울 트러블 때문에 자, 해먼즈가 빠졌을 때는 답이 없죠. 예,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우리가 수원 KT 승, 마옌, 언어바는 자, 오버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국내 경기 총 7경기죠. 그리고 자,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오버만 봅니다. 오버만 보고 자, 그리고 이탈리아라 파르마라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파르마가 직전 경기 상대 선수 2명이나 퇴장당했는데도 0대1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경기 실점을 하고 있죠. 수비적인 불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직전 우디네세전에서 이 5골을 폭발을 시켜주면서 자, 득점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8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파르마보다는 피오렌티나가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오렌티나 자, 승. 자, 그리고 언어바는 그냥 언더만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